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 한국의 핵심 산업 조업의 결정적인 품목이 규제되면 한국 완성품 업체들의 조업은 중단되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산업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관련 세계 물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타격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이 핵심 부품 대부분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수가 영향권에 들게 되고 특히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수소차, 로봇 등과 같은 첨단 산업과 관련한 부품을 규제할 경우 국내 미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산업보다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추진할 새로운 산업에 첨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수출 통제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산업 생태계를 교란을 시킴으로써 대기업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으로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승인 허가 기간이 이제 90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본이 실질적으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피해는 아마 8월 마지막 주 정도 돼야 그것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 소재 부품 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심 경제 체제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 소모품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도 앞으로 과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거래처를 다변화시키는 게 불가피한 이제 상황에 이제 직면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서 어쨌든 간에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경쟁력이 좀 그러니까는 생겨가지고 뭐 해외 그러니까 시장들을 개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정부하고 대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기정사실화되면 실제 시행 조치가 이루어질 8월 말부터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